오늘은 국제결혼 2세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실 분이 많을 텐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고, 이제 국제결혼을 하신 다음에 아이를 낳게 되면 이제 이 아이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되실 수도 있어요. 뭐 인종차별이라든지 아니면 인종차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사회의 선입견 이런 게 있으면 어떡하냐라고 뭐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본론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이런 선입견이 사실 없을 수가 없죠. 없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나은 케이스 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피부색이 좀 밝으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부색이 어두우면 누가 봐도 한 번에 티가 나기 때문에, 이목구비가 어떻게 됐든, 물론 이목구비에서도 티가 나는 경우가 많지만 피부색이 밝으면 그래도 좀 덜하다, 확실히 덜하다, 얼핏 보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업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시든 아니면 연애 결혼을 하시든 이런 게 너무 걱정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내 아이는 피부색이 좀 밝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비 장인 장모님의 피부색을 좀 면밀히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와이프의 피부톤이 밝다고 아이까지 밝으라는 법은 없어요. 장인 장모님도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불편한 사실이지만 피부톤 같은 경우에는 꽤나 이제 시각적인 요소로 크게 다가온다라는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 교육에 관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정교육, 특히 가정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한국으로 시집 오신 신부님들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언어를 빨리 습득을 하셔야 된다. 한국어를 최대한 빨리 익히셔야 된다. 아이가 말하고 듣고 할 수 있는 단계가 됐을 때 엄마가 한국말을 못하면 가정교육이 원활하게 안 돼요. 현지 언어로 가정교육을 하시는 분들도 저는 실제로 봤는데, 이 남편인 내 입장에서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겠고, 뭘 가르치는지도 모르겠고, 뭘 안 가르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언어를 빨리 습득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의 연장으로 이제 아이가 한 6, 7살 정도 되면 기역, 니은 뭐 이런 거 쓰고 이제 한글을 익히기 시작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엄마가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뭐 아이가 뭐 모르는 걸 물어본다든지 했을 때 대답을 해줄 수가 있지. 그런데 남편은 출근해서 일하고 있고 집에 아이가 뭔가 물어볼 사람은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가 한국말을 똑바로 못해. 이러면 이게 굉장히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교육을 다시 얘기해 보면 약간 구시대적인 가정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국의 가정교육관이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그 막말로 베트남은 아직도 패서라도 가르칩니다. 패서라도, 말 안 들으면 패서라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덜어 있어요. 아이를 때리는 걸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어머니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데 이제 아빠 쪽에서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 근데 반대로 아빠도 약간 엄할 때는 정말 따끔하게 혼내고 잘못한 게 있다면 이런 교육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의외로 잘 맞으실 수도 있습니다. 상식적인 지식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특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뭐 세계의 역사, 뭐 세계의 지리, 뭐 과학적인 상식 이런 게 굉장히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굉장히 약한 분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예전에 뭐 무한도전에서 그런 거 했잖아요. 상식, 뭐 퀴즈. 근데 한 형님이 그러셨어요. 그때 내가 그 무한도전 보고 깔깔깔 웃었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이럴 줄은 몰랐다. 내가 이런 사람과 결혼하게 될 줄은 몰랐다. 왜냐하면 그 형님은 결혼을 좀 일찍 하셨고, 그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이런 상식적인 질문을 엄마한테 하면 엄마가 아는 게 없다. 엄마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그 형님이 듣기에 이거 정말 너무 상식 아닌가 싶은 것도 대답을 제대로 못 해주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서 좀 자기는 그게 스트레스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사실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세계 지리 이런 거 되게 몰라요. 의외로 되게 몰라요. 이거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면 배우는 거 맞는데 뭐 딱히 자기는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한국에도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외로 많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엄청난 차이다 뭐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런 상식적인 지식의 수준이 한국인들보다 낮을 수도 있다, 많이 낮을 수도 있다 라는 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종차별, 이거 굉장히 민감한 주제인데 이거 굉장히 빨간 약이 될 테고,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면 국제결혼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인종차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행히도 저희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가 전혀 없어요. 학교 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데 제가 상담 같은 거 해보면 항상 물어보는데, 아이들이 딱히 저희 아이들을 피한다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딱히 저희 아이들을 피한다거나 그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뭐 저희 아이가 먼저 다가갔을 때 뭐 거부를 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굉장히 원만하게 잘 지내고,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집으로 놀러 오는 친구들도 몇 명 있고, 그리고 제가 같이 어디 놀러 갈 때, 저희 큰애랑 둘이만 어디 놀러 갈 때 같이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 와이프의 친구, 가까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정반대예요. 그 집은 외동 아들인데 그 집 아들이 저희 첫째랑 동갑이거든요. 그런데 그 집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적으로 고부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고부 갈등이 좀 있었는데 그 형님이 50대에 20대 초반 여성분과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더블 스코어가 넘었어요. 남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셨는데 이제 아이 낳고 잘 지내는가 했는데 이제 그 형님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을 오래 다니셨고 심지어 초혼이셨고 한마디로 이 결혼 시장에서 결격 사유가 제가 봐도 없어요. 그 형님은. 그런데 이제 베트남 여성분과 결혼을 하신 거고, 내가 봐도 그런데 그 형님 어머니가 보셨을 땐 더 그게 좋게 보이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속이 터지셨겠죠, 막말로. 네가 어디가 못나서 동남아 여자랑 결혼을 하냐 또 이렇게 나오셨는데 뭐 그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제 결혼까지 진행이 됐으면 좀 쿨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거의 80대예요. 지금 거의 80대신데 아직도 그 마음이 안 들어 하세요.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으셨음에도 이미 손주까지 잘 나서 잘 살고 계심에도 아직까지 마음이 안 들어서 좀 띡띡거리시고, 뭐만 마음에 안 들면 트집 잡으시고 해서 원래는 같이 살았는데 분가를 하게 된 겁니다. 독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어디로 독립을 할까라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데 있어요. 같은 동네여도 집값이 비싸고 이런 동네들 있죠. 곳곳에.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디라고 딱 찍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대치동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동네가 조성이 되기 전에 유명한 학원들도 섭외를 해놓고 정말로 학원 빌딩을 크게 올려서 학원들이 진짜 많이 거기에 입주해 있고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실제로 다니고 있고 주변에 학교 같은 것도 잘 돼 있고 주변 인프라도 잘 돼 있어서 이 대치동을 모티브로 만들었다. 대치동과 분당을 모티브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가. 거기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는 초등학교가 일단 사립학교예요. 사립학교고 주변에 뭐 중고등학교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런 데 살고 이런 데서 학교 나오고 이런 데서 공부해야 무시를 안 당한다 라고 판단을 하셨대요. 그래서 형님께서 집을 살려고 알아봤더니 돈이 꽤나 모자르셨답니다. 모아놓은 돈보다, 내가 모아놓은 현금보다 한 3억 정도가 모자르셨대요. 근데 그 3억도 시어머니가 흔쾌히 내주셨어. 그냥 한마디로 집에 돈도 좀 있는 집이에요. 3억 정도는 그냥 그래 집 사는데 보태줄 수 있는 그런 집. 그런 집에서 대기업 다니던 아들이 동남아 여자랑 결혼을 했으니까 뭐 어머니 입장에서는 뭐 열불이 터지실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한국 사회의 성격상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고 절대. 그래서 거기 아파트를 구해서 들어가셨어요.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들어가셨는데 1차적으로 그 아파트에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저희 와이프의 친구가 사람들이 자기를 되게 깔보는 시선 같은 걸 느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쳐다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좀 불친절하고 자기한테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동남아 분들이 한국에 시집을 오시면 없던 피해의식도 좀 생겨요. 사실 저희 와이프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은연중에 한 번씩 당해요. 그런 인종차별과 무시 이런 거를 한 번씩 당해요. 꼭 아무 생각 없이 룰루랄라 잘 살고 있으면 어쩌다 한 번씩 기습적으로 한 번씩 당해요. 그런 걸 당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자극이 왔을 때 혹시 또 이런 건가? 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없던 피해의식도 생기는데 그 친구분은 이제 피해의식이 좀 강하게 자리 잡아 있는 경우, 시어머니도 한몫을 크게 하셨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되게 무시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이제 거기서 학교를 갈 나이가 돼서 이제 입학을 했는데 아직까지 친구가 없다고 합니다. 입학한 지 지금 6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친구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이게 의도적인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누군가한테 다가가면 아이들이 피하고 자기한테 다가오는 친구도 없고 등하굣길에 뭐 반갑게 인사하고 같이 뭐 손잡고 가는 친구도 없고 그리고 뭐 학교 소식 이런 거를 이제 반 대표 엄마가 전달을 해주는데 그런 반 대표 엄마들을 중심으로 사실 학부모 모임 같은 게 결성이 되거든요. 반 모임 같은 게. 그런 모임에 저희 와이프 친구는 한 번도 초대받아 본 적이 없고 그런데 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딱히 이유가 없어요. 그들이 잘못한 게 없거든요. 하나 아쉬운 게 있다면 원래 살던 동네에서 어린이집을 몇 년간 잘 다니고 있다가 이제 졸업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가기 직전에 그쪽으로 이사를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같이 다녔던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애가 혼자 이제 고립된 게 아닌가. 근데 그러기 시작했는데 이제 다문화라는 소문까지 나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제 유추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의 그 친구분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지금 또 같이 노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 동네에. 학교에서도 놀아주는 친구가 한 명도 없어. 학원을 보내도 학원에서도 친구들이 잘 안 놀아. 그러니까 물론 이 아이의 성격이 좀 소극적이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이가 아무리 소극적이고 그래도 한두 명쯤은 친구가 생겨야 될 텐데 그러질 않는다. 그 전에 살던 동네에서는 되게 자연스럽게 친구도 생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혀 없다, 그런 친구가. 그래서 굉장히 우울해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케이스도 있는데, 아직까진 뭐 앞으로 더 크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도 사실 항상 불안불안한데, 근데 반대로 벌써부터 이렇게 좀 문제가 보이는, 이게 무조건 전부 다문화 가정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은 못하죠. 사실 다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왠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딱히 떠오르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다 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도 사실, 저희 큰아들 같은 경우도 아예 이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닌 게, 놀이터에서 이제 저희 와이프랑 같이 놀이터에 가서 놀고 있는데, 이제 먼저 와 있던 형들이랑 막 섞여서 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와이프가 베트남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화를 이제 베트남 말로 주고받았죠.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봤는데 한 아이가 저희 와이프를 빤히 보고 있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아이가 저희 아들한테 가서 너희 엄마 외국인이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우리 엄마 베트남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부터 아이들이 저희 아들을 피하더라. 이게 뭔가 막연히 그냥 외국인에 대한 그 두려움, 뭐 경계, 뭐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희 아들은 생각보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집에 왔는데, 그날 이제 저희 와이프랑 저랑 이제 저희 아들을 잡고 이런저런 설명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을 거다. 엄마가 외국인이냐고 물어보고 너를 뭐 피하거나 너랑 안 놀라고 하는 친구들이 앞으로도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건 뭐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엄마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아빠가 잘못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친구가 너랑 안 논다고 하면 다른 친구랑 놀아. 다른 친구들도 많으니까. 다행히 저희 아들은 친구들은 많아가지고 크게 걱정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부모 된 입장에서 걱정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보면, 아직까지는 이게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직은 좀 멀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년 15년은 더 있어야 이게 좀 많이 없어질 것 같은데, 지금도 뭐 많이 없어진 거지만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은연중에 나와 내 와이프와 내 아이가 상처를 받는 일이,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쩌다 한 번씩 더러운 기분을 느끼게 될 거다. 근데 이게 나 혼자 느끼는 게 아니고, 어쩔 때는 내 와이프가, 어쩔 때는 내 아이가 이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번씩은. 꼭 잊을만 하면 한 번씩은 이걸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전에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아이가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게 되면. 우리는 엄마 아빠가 국제 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외국인을 무서워하고 그냥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국제 결혼을 한 가족이라는 이유로 뭐 너를 피하거나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누가 뭐 너를 피하거나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너무 슬퍼하거나 속상해하지 마라. 물론 뭐 그런 이유로 너를 괴롭히거나 때린다면 아빠나 엄마한테 꼭 얘기를 해야 되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그건 그냥 괜찮은 거다. 그리고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해요. 좀 친해진 아이들 있으면 집에 초대도 잘 하고, 뭐 맛있는 것도 시켜주고, 같이 뭐 게임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장난감을 갖고 논다든지 해주고, 그리고 제가 어디 저희 큰애랑만 놀러 갈 일 있으면 저희 큰애 친구들 중에 좀 친한 아이들은 부모님한테 미리 상의를 드려서 뭐 이런 데 가는데 뭐 같이 데려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은 사실 오케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직 안 물어본 부모님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잘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잘 지내요. 저희는.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라고 크게 뭐 다를 것도 없고, 다문화 가정이라고 뭐 크게 뭐 피할 이유도 없다. 다 똑같다. 사람 사는 거 다 똑같다 라는 걸 저희가 적극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사실 이러면 돈이 들어요. 한마디로 돈으로 바르는 거예요. 막 큰 돈은 아니지만, 뭐 어디 놀러 갔을 때 애들한테 맛있는 것도 계속 사주고, 아니면 집으로 놀러 왔을 때도 애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맛있는 걸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아이한테 자기의 친구에게 더 집중하고 친구한테 더 익숙해지기 때문에 뭐 그 가정 사정이 어쨌건 저쨌건 그냥 잘 지내게 되지 않을까. 앞으로 쭉 초등학교부터 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래서 쭉 잘 지내는 친구들은 고정적으로 계속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물론 이게 뭐 다 통하는 건 아닐 테고 뭐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선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거나 저희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아직까지 따가운 시선이 있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게 진짜 너무 걱정되시는 분들, 이것 때문에 나는 정말 밤에 잠도 못 자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국제결혼 하시면 안 돼요. 특히 동남아 쪽 국제결혼 하시면 안 되고, 사실상 백인이랑 결혼을 하셔도 이게 외모적으로 티가 나요. 그리고 그걸 못 받아들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백인이라고 오케이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국제결혼을 통해서 태어난 혼혈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친구들도 있어요. 자연스럽게 뭐 거부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단순히 좀 피하고 싶어하고 이런 친구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아들이 혼혈이어서 차별받을 게 너무 두렵고 겁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본이라든지 중국 뭐 이런 분들이랑 결혼을 하면 티가 거의 안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낫다. 그래서 사실 요즘 일본 국제결혼이 뜨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주변에 아는 분이 그 아버지가 일본 분이에요. 전 몰랐어요. 그분 알고 몇 년 동안 몰랐어요. 먼저 말해주기 전까지는 몰랐기 때문에 어쨌건 그렇습니다. 오늘은 좀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는 얘기를 드렸는데 그래도 사실이고, 여러분이 국제결혼, 특히 동남아 국제결혼을 하신다면 맞닥뜨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되면 이 채널 만든 지 한 달이 돼요. 그런데도 벌써 한 달도 안 됐는데도 벌써 구독자가 300분이 훨씬 넘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라든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영상으로 만들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이 노력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